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미국 주식 시장은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나스닥은 한때 0.5%까지 빠졌다가 거의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후로는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이 올해 팬데믹 회복세로 인해 원유 비축량이 더 하락할 것이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원유 가격이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인데요. 유가가 상승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물건과 서비스의 생산 원가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한때 1.64%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로 인해 나스닥이 장중에 별로 안 좋았었는데요. 하지만 오펙에서 생산량 감축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향후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었고, 그로 인해 유가도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채권 수익률도 1.61%까지 안정이 되었고, 나스닥도 하락분을 거의 회복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오늘 큰 가격 움직임 없이 안정적이었고, 중소형주 시장은 오늘도 개별 장세였는데요. 다만 재생에너지 섹터는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좋다가 금요일 하루 조정을 받으면서 쉬어갔었는데 하루만 쉬고 다시 달리는 분위기입니다. 재생에너지는 2020년에 명실상부 최고의 스타 섹터였죠. 테슬라가 그거를 또 주도하기도 했고요. 다만 2021년이 되면서 기술주 약세, 특히 중소형주가 붕괴되면서 2020년에 가장 많이 올랐었던 재생에너지 주식들은 대부분 주가가 무너졌었죠. 하지만 이제 가격이 충분히 많이 낮아졌고 기업들의 전망은 점점 좋아지면서 다시 주가가 달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중국 전기차 대장주인 니오는 오늘 10%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사실 얼마 전 5월 차량 인도량을 공개를 했는데 전년 대비는 2배 가까이 증가한 6,700대를 인도를 했는데요. 4월에 비하면 오히려 인도량이 5%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주말 동안 트윗을 통해서 현재 글로벌 반도체 부족 그리고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트윗을 한 거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윗을 한 거하고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오는 2분기에 21,000대에서 22,000대의 인도량 가이던스를 다시 한번 변화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6월 이후에 니오의 생산량이 다시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오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중국 전기차주인 샤오펑과 리오토도 이제는 확연하게 하락 추세를 뚫고 바닥권에서 주가가 회복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미국 전기차 주식인 피스커나 루시드도 분명하게 하락 추세를 깨고 주가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배터리 관련 주식인 플러그 파워나 퓨셀 에너지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이렇게 재생에너지 섹터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바닥권에서 확연하게 반등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빅테크는 오늘 마찬가지로 거의 보합권이었는데, 다만 엔비디아는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하게 했는데 주가 자체는 굉장히 혼조세였습니다. 장중 한때 635달러 근처까지 떨어졌다가 그거를 다 매수세가 끌어올리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가 둘 다 길고 몸통은 거의 없는 차트 모양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굉장히 격렬하게 싸움을 벌인 흔적입니다. 이거는 주가가 현재 2주 동안 급격하게 상승을 한 것도 있고, 또한 전 고점에 저항선 부근에 있다는 원인도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저항선을 완전히 깨고 위로 올라갔다라고는 말할 수 없고 저항선 근처에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여기서 매수세가 매도세를 이기면서 주가가 완전하게 신고가 영역으로 돌입을 한다면은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랠리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최고점의 저항선을 깨고 완벽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도 거의 보합권이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섹터가 오늘 굉장히 좋았던 것에 비하면은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현재로서는 주가가 2주 동안 15% 정도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금 횡보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후의 주가 흐름은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전기차 글로벌 판매량이 공개가 됐는데 모델 Y가 처음으로 모델 3보다 많이 팔렸습니다. 4월에 전 세계적으로 모델 Y는 16,000대, 모델 3는 15,000대 정도가 팔리면서 모델 Y가 처음으로 많이 팔린 건데요. 사실 모델 Y가 일반적으로 모델 3보다 상품성이 더 좋다고 여겨지면서 결국 모델 Y가 모델 3보다 더 많이 팔리는 차량이 될 거란 거는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기가 베를린이나 기가 텍사스처럼 모델 Y를 집중적으로 생산할 공장이 완성되고 나면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두 공장의 완공 반년 앞서서 모델 Y가 모델 3를 능가했습니다. 다만 이 추세가 계속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인데 모델 Y는 모델 3보다 가격도 더 높고 다이캐스팅 등을 통해서 훨씬 더 빠르게 생산하는 체제를 갖춘 테슬라로서는 가장 밀고 있는 주력 차종이기 때문에 모델 Y가 더 많이 팔리는 게 테슬라의 마진율에도 분명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추세가 계속되는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연간 누적으로 계산을 하면 여전히 모델 3가 모델 Y보다 2배가량 많이 팔렸고요. 그리고 2위인 홍광 미니의 경우에는 가격이 500만 원 정도인 굉장히 초저가형 전기차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모델 3나 모델 Y와는 경쟁 상대가 전혀 아니고 카테고리가 완전히 다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가 레스토랑 사업을 시작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루머가 아니고 실제로 테슬라가 레스토랑 사업과 관련된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거는 실제 예전부터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슈퍼차저 스테이션과 연동되는 레스토랑을 만드는 거죠. 테슬라는 미국에만 1000여 개 정도의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보통 충전을 하는데 30분 이상 머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슈퍼차저 스테이션과 연동되는 레스토랑을 만든다면 두 가지 이점이 있는데 우선은 또 하나의 추가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슈퍼차저 스테이션에 머무는 동안에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슈퍼차저 스테이션에 머무는 그 시간 자체도 분명히 고객의 만족도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누가 오랫동안 할 거 없이 뻘쭘하게 충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객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도 분명 테슬라의 브랜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은 드라이브 스루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2021년에 드라이브 스루 시장은 미국에서만 무려 2천억 달러 정도 규모의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맥도날드가 이 시장의 3분의 2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는 슈퍼차저 스테이션과 연동돼서 사업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 스루 사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국에 1000개 이상의 스테이션이 있고 또 향후 이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을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생기는 추가적인 수익도 분명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실제 사업이 실행이 되고 숫자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지 확인이 되어야지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상당히 큰 규모의 투자은행이 CICC가 테슬라의 2분기 기가 상하이 인도량을 10만 7천 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량을 발표했습니다. 기가 상하이는 4월에 2만 6천 대 정도를 인도를 했죠. 하지만 4월에는 공장 정비로 인해 생산 중지 기간이 있었던 영향인 것으로 보이고 5월, 6월에는 정상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8만 대 이상의 인도량을 달성해서 2분기 총 10만 7천 대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수치는 테슬라에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사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치를 만든 것이고요.
만약에 테슬라가 2분기에 기가 상하이에서만 10만 7천 대의 차량을 인도할 수 있다면 기가 상하이보다 30% 정도 생산량이 더 많은 프리먼트 공장에서 인도되는 차량까지 생각을 했을 때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20만 대를 훨씬 넘길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1분기에 18만 5천 대 정도보다도 훨씬 많은 수량이고요. 특히 테슬라 인도량 발표에서 가장 신뢰성 있는 트위터로 알려진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2분기 인도량을 19만 2천 대로 예상한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기가 상하이에 2분기 인도량을 9만 대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이거보다 거의 20% 정도 더 많은 수치죠. 그래서 만약에 이 CICC의 예측이 맞는다면 2분기 인도량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충분히 20만 대 이상, 많이 잡으면 21만 대에서 22만 대까지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 발표는 7월 3일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 정말로 이 정도의 인도량을 발표를 한다면 1분기 인도량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후에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좋은 수익성을 증명을 해내야지만 1분기 때처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흘러내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결국 향후 테슬라의 주가는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니라 실제 실적으로 주가가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오늘 시장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 연휴가 끝나자마자 바로 하루 또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 내일 시장은 또 어떨지 기대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